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내년 집값도 올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집값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반면 전세 시장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집 없는 서민들의 걱정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시장 등 내년 부동산 경기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홍진 해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년 시장 전망에 앞서서 올해 주택 시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올해 어땠습니까? 최근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경기 전망하고 건설 수주 관련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내용에 좀 따라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주된 내용들은 이제 올 초는 수주 양상이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2, 4분기를 기준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국내 건설 수주가 공공과 민간 모두 이제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5.5% 증가했으니까요. 그중에서 이제 공공이 5.6%, 민간이 한 5%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68조 한 4천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1, 4분기 그 건설 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크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2, 4분기 때 남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에 들어서 증가세를 약간 보이다가 또 다시 8월에 하락세로 돌아서 3, 4분기에도 마이너스 또는 낮은 성장률을 지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8월 기준으로 토목과 비주거용 건축 수주는 예년보다 좀 양호한데 건축 수주는 좀 부진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네네. 뭐 전반적으로 불황의 허덕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올해는 수도권의 집값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택 가격 움직임은 어떤 양상을 보였나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열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전세 시장 가격은 전세 가격이 이제 급등해가지고 뭐 일부 지방에서는 전세값이 예를 들어가지고 1억 4,500만 원이고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즉 이제 500만 원이 신기하게도 전세가가 더 비싸는 현황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뭐 1월에서 한 9월까지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약 2.1% 정도 하락하였고요. 유형별로는 그동안 이렇게 상승세를 견인한 상품이 아파트였는데 올해는 이제 아파트가 최고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이제 아파트, 연립, 단독 이렇게 순으로 하락세가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하락폭은 약 8% 정도 달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달이 이제 최고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대비해서 한 16.5% 정도 하락했고요. 서울은 16.7% 정도, 강남 상구는 16.3%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동일 기간 동안 지방의 주택 가격은 2.8% 정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5대 광역시 아파트 상승세를 이제 크게 보였고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방 분양 시장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수도권은 모든 규모에서 크기에 관계없이 다 하락을 했고 특히 고양시, 김포, 파주, 용인 지역은 16에서 한 21% 정도나 급격히 하락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은 모든 규모에서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중소형에서 특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네. 이제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이제 신규 분양을 좀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물량이 아무래도 줄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지 살펴주시죠. 예. 올해 신규 주택이 좀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허가 실적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는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37만 3천여 호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좀 증가했습니다. 그 주체별로 보면 이제 공공 부분이 19,500여 호, 민간 부분이 35만 여 호로 각각 전년 대비 공공이 92%,
민간이 22% 이제 증가를 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이 15%, 5대 광역시가 16%, 기타 지방이 44% 이렇게 증가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분양 실적인데요. 올해 1월에서 이제 9월까지 주택 분양 실적은 22만 4천여 호로 전년 대비 21% 증가를 했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지방은 약 42% 높은 증가세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117%, 서울이 10% 증가했는데 경기도는 약 26% 감소하였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4개의 도시 비롯해가지고 네. 최근에 2007년도 이후에 이제 공급이 상당히 이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락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서 제주도가 뭐 518% 정도, 충북이 595%, 강원도가 220%, 뭐 충남이 109% 이런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5대 광역시 관련해서는 광주, 대구, 울산은 이제 증가를 했는데 경남이나 부산, 대전은 감소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합니다. 네네. 물량이 물량이 많아진다면 내년 전세 시장에 좀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이전에는 중공 물량이 이제 많아지면은 전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양호한 호재 역할들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는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가는 이제 했습니다. 올해 이제 1에서 이제 9월까지 주택 준공 실적이 25만 5,700여 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가 이제 증가했는데 아마 올해 말까지 예상하기는 약 35만 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가 된 거죠. 지역별로는 이제 수도권이 14%, 지방이 19% 이렇게 증가했는데 전국적으로 주택 준공 실적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역별 구분 없이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큰 도움이 없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올해 시장 마무리. 내년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년 집값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면서요? 네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해설하면서 모든 분들한테 긍정적인 실어지를 좀 전달을 해야 저도 이제 기분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세미나에서도 발표하고 국내 여러 연구기관들도 발표를 합니다만 사실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전문가 예측했을 때 연말에 보면 거의 이제 틀린 양상들도 많이 보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거시경제라든지 세계 경제, 유럽발 재정 위기 등으로 해가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도 올해처럼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이제 전망을 좀 해봅니다. 먼저 또 집값에 대해서 전망하는 거는 저도 이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예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여러 조건들이 이제 수반되고 대내외 경기 상황, 그다음에 세계적인 저성장,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수요하고 공급 이런 여러 문제들이 좀 결부돼서 나타나는 예측인데 뭐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요 근래 이제 세미나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추려서 제가 요약하는 의미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시경제 회복을 전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또 큰 문제가 되면은 뭐 예측하는 게 다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하반기 즉 상저 하고의 흐름과 지방은 상반기가 좀 올라가는 하저가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내년에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이 공급 과잉하고 가계부채 문제 등의 영향과 부동산 PF 부실 처리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값 하락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하반기 여러 가지 거시경제 회복에 맞물려 가지고 공급 조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하반기 이후에는 일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주택 시장은 하반기에는 보합세로 좀 출발을 해서 하반기 들어가지고 거시경제 회복 상황에 따라서 상승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방 주택 시장은 호황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과는 달리 하향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 예로 최근 이제 부산, 대구, 대전 이런 상승하는 지역이 주춤하는 그런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네네. 뭐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의 약효가 발휘되지 않고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네네. 대로 네네.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정된 주택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네.
올해부터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실적이 약 58만 호 수준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2011년에 이어가지고 이례적인 증가세를 이제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뭐 오피스텔, 소형주택 자금 지원, 지방 시장의 호황세 등에 입어가지고 인허가가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도 2013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자금 지원 종료, 지방 시장이 좀 둔화세가 가속될 것으로 고려할 때 큰 폭으로 감소해서 약 40만 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올해하고 이제 비교하면 내년 공급 물량이 약 15만 호가 적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네. 네네. 뭐 경기 불황의 여파로 오피스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올해 비주거용 상품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 주거용 상품들이 좀 올라야 비주거용 상품도 흐름 자체도 이제 좋아지는데 올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관련해 가지고 주거용 주택 시장이 이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상반되는 같이 이제 흘러가는 비주거용 상품 시장도 그렇게 이제 좋은 건 아닌데 조금 올랐습니다. 네. 2012년도 2, 4분기 이제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4%를 기록하고 2010년 이전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좀 했었고요. 임대료는 전년 대비 2.8% 이제 상승했는데 신규 임대 시 주어지는 각종 혜택 등을 이제 고려할 시에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고 신규 오피스 공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소형 그다음에 노후 오피스 중심으로 공실률은 높아지고 임대료 정책은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상업 업무용은 2011년 이후 평년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1, 4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공업용은 2010년도 4, 4분기 이후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거래량 추이를 지속하고 있고요. 기타 건물은 뭐 2011년부터 거래량이 이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2012년도 올해 2, 4분기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17%의 극심한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상업, 업무용, 공업용, 기타 건물 모두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경기 시장하고 해외 돌발 변수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네네. 내년에는 비주거용 상품들 좀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그 예측하는 건데요. 아마 이제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빌딩 매물 증가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무 공간도 축소하는 영향으로 공실률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와 같은 걸로 투자 수익률은 이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임차인들을 이제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임대를 이제 낮추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저금리인지 장기화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일반 투자자들 역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 상품 공급하고 수요가 다양화되는 등 과거에 비해서 실물 부동산 시장이 이제 성숙하고 있는데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수급 문제를 시장에 좀 맡기면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네. 네, 이번에는 토지 시장을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올해 토지 가격 계속 꾸준히 상승했다고 하는데 뭐 특히 세종시의 네.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살펴주시죠. 예. 세종시는 아마 요 근래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의 대표적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토지 가격이라는 거는 얼마 전부터 지역별, 그다음에 상황별, 그다음에 개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상승이 되는데 올해도 이제 그 전국 토지 가격이 0.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거래는 13.6% 정도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승은 됐는데 수요는 이제 매매 수요는 그렇게 없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 이후 매월 0.1% 내외 이제 상승률을 보이면서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고요. 부분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이 한 0.3%, 인천이 0.4%인 반면에 수도권 중에 하남,
뭐 개발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하남, 화성 이런 중심으로 0.8%, 2.7% 정도 높은 상승률을 이제 기록했고요. 지방은 좀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세종시가 1.3%로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1.2%. 강원도 1.2% 이렇게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요 근래 이제 많은 지역이 토지 가격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좀 내년에 땅값 관련해서 토지 가격을 좀 전망을 하면은 아마 올해와 같은 양상으로 갈 확률이 이제 상당히 높다.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적용되는 그런 지역이 두드러지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인 경우도 세종시 경우는 행정부 이전으로 이제 올랐고요.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원주 그다음에 강릉 전철 착공에 이제 호재로 또 올랐고요. 부산의 경우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울산 고속도로 개통하고 산업단지 기대로 또 올랐고요. 대구는 1호선 연장 혁신도시 개발 호재로 톡톡히 이제 누렸고요. 전주 같은 경우도 전주 혁신도시 기타 지역에 내포도 내포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토지 가격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대선 당선자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부활하게 된다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네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좀 그렇습니다. 재정이 확보가 됐었는데 네네네. 그 이후에는 대형 사업들이 좀 저조한 흐름을 네네. 보였습니다. 네네. 내년에는 SOC 예산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내수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니 궁금하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4대강 관련한 자금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에 SOC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호재거리가 작용이 됐었는데 2013년도 이제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3조 9천여억 원으로 이게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기가 침체됐던 지난 2009년도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SOC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도로가 한 12건, 항만이 2건, 상수도가 5건 등으로 주로 토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뭐 건축도 또 이제 긍정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비중은 토목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약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시장에 이제 끼칠 수 있는 변수들을 좀 알아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시경제 안정 여부, 그다음에 국내 경기 상황, 세제 정책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의 안전성,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또 요 근래 이제 대두되는 전세 집 없는 서러움, 전세 가격 상승,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가격은 1억 4,500인데 매매 가격은 1억 4,500인데 전세 가격이 1억 5천으로 500만 원이 더 비싼 이런 이제 내용은 내가 매매를 해서 저 주택을 삼으로 해서 차라리 전세 가격 1억 4,500만 원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사가지고 1억 3천으로 하면은 바로 1,500만 원이 손해보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심리 이런 심리가 좀 호전이 돼야 좀 긍정적 변화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확률들이 상당히 이제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내년에는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물 해가지고 새 정부에 대한 정책 방향 그다음에 요 근래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PF 부실 처리 문제. 그래서 요 근래는 100대 기업에서 27개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초래되고 있는 거는 온전히 다 PF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는 하우스 푸어 문제,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문제죠. 뭐 얼마 전에는 계속적으로 강남의 기타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함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발생이 됐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경기도 4개 지역 또 마찬가지로 고양시, 파주, 김포, 용인 지역도 공급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부동산 영향이 이제 주요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SOC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좋은
긍정적 시너지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주택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는데 네네. 내년 시장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요인들을 짚어주셨는데 예. 개인적으로 내년의 주택 건설 부동산 경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년에 부동산 경기를 맑음과 흐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좀 흐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둡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불안기에도 올라가는 부동산이 있고요. 화랑기에도 내려가는 부동산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 같은 경우는 요 근래 한 2, 3년 사이에 뭐 50%도 증가한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그 지역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재테크를 좀 합리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잘 판단하셔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년을 예상할 때는 좀 흐림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뭐 전 세계가 위기일 때 전 기업이나 전 국민이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위기에도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기업도 있고 나라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경기 전망을 공공하고 민간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살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정부 그 SOC 예산 증가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재정 악화로 공공발주 증가폭을 감쇄할 수는 있는데 다소 양호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몇 년간 침체된 도로공사하고 공공기관 및 미군기지 이전 잔여공사가 올해와 같이 지속되고 수자원, 항만 분야 신구공사 및 신원전공사 발주 계획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은 합니다. 특히 이제 민간 주택 공급 부분에서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3년 연속 감소됐고요. 전세 가격의 급등 이런 요인과 준공업 미분양이 지금도 적체돼 있고 서울하고 수도권은 또 계속적으로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혼재된 상황에서 경기 침체마저도 지속되면은 주택 시장의 회복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이제 2013년은 미국도 대선이 바뀌었고 네. 중국도 또 수석이 또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또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대한 불확성 실성이 좀 지속되고요. 뭐 아다시피 21세기는 저성장, 그다음에 저금리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될 거고 경제를 이제 전망하면은 내년도 GDP 뭐 3% 내외 특히 이제 2%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 암울한 전망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하고 토목 이런 거는 믿을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어렵게 드리면은 내년 경기는 흐립니다만은 1에서 100까지라는 숫자가 있고 1이 최악이고 100이 최상일 때도 네. 1이 최악일 때도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호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좀 됐으면 되게 좋겠고요. 네. 뭐 대한민국은 어렵더라도 전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민족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이렇게 건설 부동산 경기가 예년과 같지 않게 이 국내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미국이나 중국도 많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예.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변수들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지금 좀 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21세기 이제 그 부동산 패러다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21세기 특징 관련해서는 경계가 첫 번째 없어졌고요. 그래서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는 상대 저희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있는데 뒤통수를 맞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일어나면은 뭐 다음 날 이렇게 오는데 바로바로 오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뀌는 것도 힘든데 어디로 튈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주요 변수고 특히 이제 거시경제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신뢰성을 갖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전성 정책을 이제 피면은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홍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